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선정해서 집중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증시 탑5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곧 있으면 4월이잖아요. 박스권이냐 추세적 상승이 다시금 재현되느냐. 기로점에 서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요. 실적이 뭐니 해도 중요하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4월 전망에 대해서 증권사 14군데에서 전망치를 내놓았더라고요. 리포트가 공개됐는데 집계를 해서 평균을 해보니까 4월 코스피 시장 기준 한 2070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빠져도 1970포인트, 결국 1970에서 2070포인트까지 한 100포인트 정도 여느 때처럼 렌지 장세를 예상하고 있던데요.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공유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적이 중요한 4월에 가장 유망한 섹터를 14개 증권사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8개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증권주가 유망하다. 8개 증권사에서 얘기를 했고요. 14개 증권사 가운데 3개 증권사를 제외한 무려 11개 증권사가 4월에는 반드시 IT, 특별히 어떤 증권사는 콕 집어 반도체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특집, 반도체 장비주 특집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특집 전문가로 변모하고 계신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특집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건데 지난주 증권주 특집 결과는 어땠나요? 리뷰 AS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증권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뭐 이번 4월 달에도 뭐 증권 섹터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 증권업종이 뭐 대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아마 유한타증권이 제일 가장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탑픽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은 뭐 신고가 이후에 좀 눌림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실적도 이제 좋아질 거고요. 어느 정도 구조조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한국거래소도 일단 상장 준비를 한다거나 이러면 충분히 이런 이슈와 모멘텀 거리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언급해주신 증권주의 대부분 종목이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는 날인데요. 발빠르게 이미 일주일 전에 추천을 해주셨던 정재훈 멘토가 오늘은 IT,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5개 종목을 특별히 추려 오셨습니다. 종목 확인해보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SFA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부활의 수혜주다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첫 번째 종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아 엘텍입니다. 실적 점프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 종목은 톱텍이 되겠고요. 네 번째 종목은 비아트론입니다.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 관련 업체인데요. 마지막 종목인 바로 이 테라세미콘 역시 비아트론과 사업 영역은 비슷하게 디스플레이 열처리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5가지 종목 30분 안에 낱낱이 파헤쳐보죠. 네,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앞서 예고해 드린 바대로 SFA가 되겠는데요. 어떤 점을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 SFA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쪽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AMOLED 장비주 쪽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2015년도죠. 주요 패널 업체들의 투자 예상 이 라인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뭐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를 올해부터 많이 좀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대체로 뭐 삼성 SFA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갤럭시 시리즈죠. 엣지가 일단 호응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도 OLED에 대한 투자,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자체적으로도 일단 고사양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OLED 투자 쪽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 성장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 업하기 좋다라는 건. 그러면 좀 더 비껴나서 이 AMOLED 장비 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실적이 좋다라면 충분히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SFA죠.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뭐 높은 시너지를 좀 갖출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 패널 업체들의 AMOLED에 대한 이 투자가 본격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14년도에 대비해서 좀 지연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자는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이 SFA 같은 경우는 그래도 AMOLED의 대장격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탑픽으로 좀 꼽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재무구조예요. 정말 이 회사가 안전한 그런 기업인가. 그렇게 놓고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FA 같은 경우는 우량한 재무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FA도 일단 첫 번째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언뜻 완벽하다. 예, 뭔가 단점이 없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차트 보니까 더 완벽해지는. 네, 일단 뭐 SFA 같은 경우는 69,000원대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뭐 그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대체적으로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플렉서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잦아들다가 쏙 자취를 감췄었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가격 조정 좀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AMOLED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바로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즉 2분기 때부터는 필히 관심권역에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뭐 SFA 목표가를 뭐 7만 원대로 좀 잡아놓는 아이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네. 지금 자리대에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앞자리 숫자는 충분히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FA 뭐 55,000원대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앞자리가 바뀌는 6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SFA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탑2 두 번째 종목은 앞서서 예고해드린 대로 동아엘텍입니다. 동아엘텍은 아까 실적 점프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검사 장비 공급이 본격화된다? 이런 모멘텀도 있나 봅니다. 자, 2월에 급등했거든요. 네. 3월달에 약간 변동성이 있는데 뭐 종목이 좋아서 그런지 오늘 갖고 오신 종목들이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 그 차트의 모양새가 좀 괜찮다라는 그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많이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대형 고객사의 검사 장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모멘텀이 좀 돼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일단 뭐 선익 시스템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OLED에 대한 신규 수주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두 번째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세대 조명 패널을 좀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2015년도와 2016년도는 10% 후반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2배가 올랐어요. 예, 은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충분한 조정을 기다려 보실 수 있는 전략, 대충 차트를 잠깐 좀 보시게 되면 16,000원짜리대가 저항권역이 그 지지 라인대거든요. 네. 그 자리대에서부터는 한 번쯤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추격 매수는 좀 금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 16,000원대가 안 오면 그냥 아쉽지만 그렇죠.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올라갈 종목은. 네. 예, 그렇군요. 그 얘기인즉슨 오늘 탑픽주가 안 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동아일텍 실적 점프가 기대되지만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톱텍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베트남하고 공급 계약도 체결했던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 수혜가 지속된다. 역시 비슷한 내용의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예, 대체적으로 뭐 AMOLED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대형사들에 대한 뭐 수주 이 부분들을 그렇죠. 놓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톱텍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10,000원 부근대까지 빠졌다가 2014년이죠. 12월경에 10,000원대를 찍고서 거의 뭐 80%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네. 말이 좀 많았었습니다. 뭐 태양광 사업이 좀 잘 안 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죠. 톱텍 같은 경우도 다양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객사를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 주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또 한 부분들은 이 톱텍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한 다변화 이 부분들의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쪽이라든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자동화 장비 쪽에서도 공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역을 넓히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톱텍도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흐름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정고점권역까지 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한 19,000원에서 20,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한 차례 매물 수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1선 정도인 한 16,000원대 중반권역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라면 좋은 결과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단기적인 시각보다 중장기적인 시각, 적어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주도 업종, 주도 섹터로는 손색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요. SFA를 제외하고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동아일텍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막 마치신 톱텍. 그러니까 2월에는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그렇죠. 3월에 뭔가 조금 움직임이 달라진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2월과 같은 흐름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조금 좋은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1분기 때가 아니라 2분기 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실적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먼저 1분기 때부터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매물 소화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 일단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잠깐 쉬어간들 어떠리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벌써 네 번째 종목을 확인할 차례네요. 네, 탑4 네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비아트론인데요. 비아트론에 주목하셨던 포인트는요, 열처리 TFT 기판 제조공정 장비업체. 예. 자, 사실은 오늘 뭐 IT, 반도체 그 가운데 뭐 아몰레드, AMOLED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도 사실 그렇고요. 이게 AMOLED까지는 괜찮은데, 뭐 TFT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일단 이 방막 트랜지스터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TFT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옥사이드 산화물을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네,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용어 자체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일단 열처리 장비에 대한 그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용처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저온 폴리실리콘을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산화물을 이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온도나 이런 부분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온도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중국 쪽에서의 매출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비아트론의 영업이익이 1000%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좀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업황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부담은 없네요. 예.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9,000원대, 10,000원 정도 자리대에 갭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10,000원대 중반권역이 한 1,500원권역에 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 9,9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 부분들 투자적인 마인드로 본다면 10%가 조금 더 넘게 빠지는 대신에 실적이 1000% 이상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면 투자적인 관점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 쪽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 부분들도 일단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탑픽주를 먼저 공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뭔가 증시 탑5가 종목 속에 이상의 뭔가 공부도 같이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우리 정재훈 멘토님처럼 또 전문가가 계시니까 저희는 또 전문가들을 믿고 그렇게 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저희가 비아트론까지 알아봤는데 올해 1000% 정도 이익 증가세가 기대된다는 내용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탑5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테라 세미콘입니다. 네, 이 종목도 많이들 익숙하신 종목일 거라 믿어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양쪽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 짚어주셨군요. 네,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래도 손꼽힐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테라세미콘도 뭐 꾸준하게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결국 이 기업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아트론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차이점은 뭔가요? 일단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좀 더 영역이 좀 확장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열 처리 장비 부분들은 좀 독점적인 부분들은 아니죠. 경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고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쪽 사업까지도 함께 영역을 하고 있죠. 그냥 분야가 좀 더 넓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라세미콘도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한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반도체 장비 쪽뿐만 아니라 플렉서블 OLED에 대한 장비도 공급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한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도 투자가 확대가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테라세미콘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장비주들이 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좋은 수익이 좀 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탑5로 종목을 선정되지 못했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은 2분기 때는 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라세미콘은 비아트론보다 사업 영역이 조금 더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주가 흐름도 훨씬 더 많이 이미 상승을 이루어낸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점을 좀 뛰어넘은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요. 뛰어넘고 난 이후에 눌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재차 치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 쪽에서 최근 들어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점을 일단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최근에 기관이 사랑에 맞이하는 테라세미콘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탑5가 아니죠. 탑 오브 더 탑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종목 SFA부터 조금 전 테라세미콘까지 알아봤는데 오늘의 탑픽주는요? 예, 오늘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요,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역시 저도 약간 느낌이 왔어요. 오늘 그러면 약간 공부하는 내용은 비아트론과 관련해서 뭐 자료도 준비해 오시고, 예, 일단은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를 좀 보셔야 되기 전에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LTPS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뭔가요? 이 부분들이 지금 이 TFT 방막 트랜지스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화질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안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양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LTPS 같으면 저온 폴리실리콘을 활용을 해서 이 액정 화면을 좀 만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점차적으로 고사양화되는 그런 부분들이게 되면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공격적으로 증설을 활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투자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산화물 쪽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일단 비아트론에 투자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자체도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까지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LG 쪽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을 해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투자는 LG 쪽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권역을 좀 탈피를 시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요. 많이 빠져 있는 주식도 아니고 좀 적당한 그런 주가를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에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럼 아까 화끈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올해 이익이 뭐 1000% 이상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올해도 사실 뭐 1분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2, 3, 4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2분기가 더 좋아지는 종목도 있다 하셨는데, 오늘 탑픽주로 꼽았으니까 비아트론은 언제 이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나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때부터 급격하게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 4분기 때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적자가 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 기준으로 하면 8억의 영업이익에 19억의 단기 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게 대체로 중국 쪽의 수주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이게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근데 올해는 중국 쪽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삼성이나 LG 쪽에서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플렉서블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단 12년도에 공정은 마무리가 됐는데 수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해도 진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나름대로 이 수율이라든가 공정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본다라면 플렉서블에 대한 공정까지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비아트론이 단기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시너지 효과는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즉 실적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아트론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꾸준한 AS는 주식 챔피언 시간대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고로 정재훈 멘토님은 또 월요일날 출발 증시 와이드 개장할 때 해주시고, 또 증시 탑5 하시고 챔피언에도 출연하시기 때문에 정재훈 멘토가 얘기하셨던 이런 종목들 나는 계속 AS를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 센TV를 계속 시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아트론, 그러면 끝으로 가격 전략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가격적인 좀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담 없다 하셨잖아요. 네, 주가가 11,250원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냥 지금 가격대부터 충분히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11,500원 정도부터 1,5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을 좀 여유 있게 잡아드렸습니다. 9,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요, 2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앞자리가 바뀌는 비아트론. 화끈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오늘 2만 원 목표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면 너무 아쉬워서요. 장중 공개 방송 예고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온라인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이번 있습니다. 주에. 네, 이번 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해드리는데, 지금 예병구 멘토께서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돌아가서 마이크를 이어받기로 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탑픽주는 바로 비아트론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재훈 멘토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장의 중심, 증시 탑5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